뭐 저는 이렇게 네이버에 우경화 치면은 제 소개를 좀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 나연구소라는 1인 기업 사업자 운영하고 있고, 네. 도서출판 등이라는 여기 20년 된 출판사 이사로 있고요. 네. 여기 한국자서전협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이 전자책을 만들고 출판하는 코치나 강의하고 이런 여러 명이 함께 이제 공동으로 책을 쓰는 공동저서 기획 출판을 지금 5년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2020년도에 그 한국작가협회라는 것을 설립해서 이제 초대 회장도 있고요. 이렇게 초보자분들 글 쓰고 책 쓰고 브랜딩 하는 거를 도와드리는 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저도 이제 뭐 책을 많이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주로 제가 써왔던 이런 글과 책들이 이런 자서전 느낌의 글을 저는 많이 써왔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종이책은 뭐 개인저서 한 3권, 공전은 한 26권, 전자책을 한 100권 넘게 이렇게 쓰고 출판을 한 경험이 있고요. 네. 그동안 이런 책수익 코치나 강의 프로그램 통해서 한 480분 정도 이렇게 책 내게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데, 480. 네, 그동안은 저도 제 글만 주로 이렇게 써와서 남들을 쓰게끔만 도와드렸었는데, 제가 원래 2월 달에 네. 우연찮게 연락이 와가지고 블로그 보고 그 75세 어르신의 자서전을 네. 제가 이렇게 대필로 한번 써보게 된 경험을 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이 자서전 시장이 크다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한 이제 2월 달부터 한 2달 정도 이렇게 매주 만나 인터뷰해서 원고를 완성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서전 시장을 조금 특화해서 좀 키워보려고 그때 이제 3월 달에 한국자서전협회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어요. 이걸 통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개인이나 이런 도서관이나 이런 많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네. 자서전 쓰기 교육을 하고 네. 써놓은 글들을 또 책으로 출판을 해야 되니까 또 자서전 뭐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그림책 등으로 해서 이제 출판을 도와드리고 또 보면 주변에 어떠시 본인들이 이제 원고를 써놓으실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제가 원고를 받아서 뭐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또 출판 대행도 해드리고 또 이제 옛날에 주로 대필 그러면 주로 옛날에는 어떤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으로 또 일반인들도 대필을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필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도 대필 작가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대필도 이제 우리가 들어오면은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자격증을 2개 운영하거든요. 이제 전자책 출판 지도사라고 이제 국내 최초로 만든 그런 자격증이 있고 또 이제 협회 자서전을 하면서 또 자서전 출판 지도사라는 요 이제 강사 자격증을 만들어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자서전 쓰기 코치나 강사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게 되었죠. 그러시구나. 네. 근데 그 글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그 힘든 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글을 쓰게 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 그 우경화 그 회장님.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제가 한 15년 정도 했었고, 이제 2020년도에 퇴사해서 1인 기업한 지 지금 5년 차가 됐거든요. 저도 뭐 옛날에는 전혀 이렇게 글 쓰는 거, 뭐 작가, 강사 이런 거랑 무관한 삶을 살았죠. 직장만 다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향이 안동인데, 어쨌든 뭐 되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우리 때 다 그렇잖아요. 막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남의 말 잘 듣고, 이렇게 학교에서, 집에서 어른들한테 배우는 열심히 살았었는데, 학교 다니고 취업하고 살았는데 한 30 중반쯤 됐을 때 이제 제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행복하지 않은 원인이 그때 제가 하고 있던 일이 정말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은 아니고 또 어쨌든 월급쟁이 생활했으니까 한 달 한 달 월급 받기 위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좀 의욕이 사라지고 또 미래가 되게 불안하잖아요. 은퇴도 해야 되는데 하면은 또 아직 애들은 어리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미래가 불안한 것들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가지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온라인에서 그런
관련 정보를 알아보다가 우연찮게 그때 뭐 1인 기업 무자본 창업을 알게 됐었거든요. 그때 공부를 좀 하다가 정말 이 길이 제가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다양한 뭐 책도 보고 변화를 위해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행복하지 않은 원인이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알게 됐고 나를 알게 결심을 했었죠. 제가 나를 알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이제 제 마음에 질문들을 하고 또 그 제 생각, 마음, 감정을 관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글로 썼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일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는 게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를 알고 싶은 뭔가 간절한 마음에 이제 매일매일 글을 썼죠. 그때가 이제 2017년도였어요. 그때는 일단 블로그라는 걸 잘 몰라서 지금처럼 그런 뭐 정보성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를 찾기 위한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나도 모르겠다 발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이제 글로 썼고 또 제 감정들을 바라보는 글들, 제가 원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글을 쓰면서 이게 늘 외부로 향하던 관점이 안으로 돌아가서 저라는 사람을 좀 바라보게 된 거죠. 흔히 말하는 이런 자아 성찰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정말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이것들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좀 파악하고 또 감정 정화, 치유 등을 하게 되면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는 그런 키워드를 발견했고 또 저 안에서 이 나연구사라는 브랜드를 또 발견하게 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글쓰기의 어떤 매력과 힘에 빠지게 된 거죠. 꾸준하게 이제 블로그에다 글을 이제 몇 년 동안 써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 이제 40대 또 직장에 있어봐야 비전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퇴사를 하고 1인 기업가가 이제 되었죠. 2020년도에 그래서 이제 뭐 1년 동안은 퇴직금으로 이렇게 배우러 다니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때 코로나가 되게 심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잘하는가를 생각해 봤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전자책을 하루 만에 한 권 쓰는 그런 미션을 많이 진행했었거든요. 프로그램을. 그러면서 또 이 책 쓰기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배우게 돼가지고 제가 2020년 이제 말부터 이제 온라인에서 이 전자책 쓰기 강의 시작했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 희소성도 있었고 또 어쨌든 제 수업하는 방식이 남다른 그런 방식 때문에 조금 수강생들이 성과가 잘 나왔죠. 이거를 이제 꾸준하게 계속 진행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어느 순간 좀 전문가로 인식이 되기 시작해서 좀 확장해서 저는 종이책 또 공저 기획 출판도 하게 되고 뭐 협회도 만들게 되고 그런 자격증 과정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었고 지금은 또 뭐 종이책 이런 자서전이나 단행본들 이런 좀 소량 출판도 전문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가면서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으로서 쉽지 않을 텐데 그 운영하시기가 주로 회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되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회원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어쨌든 뭐 주로 이제 프로젝트별로 움직이다 보고 있는데 또 뭐 그동안 이렇게 한 4, 5년 동안 이렇게 책쓰기 코치나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온라인에서. 또 같이 뭐 수업 들으신 분들은 뭐 한 2, 3천 명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책을 내신 분들이 한 많이 계시니까 500분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또 책 내게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봤었죠. 그 자서전이라는 것은 그 남의 인생을 갖다가 좀 글로 옮겨놓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상당히 그 여러 부류의 그 사람들 갖다 이제 상대하고 또 그들을 갖다가 이제 역사를 듣고 이제 글로서 표현하는 건데 네.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자서전 대필은 저도 이제 원래 처음 한번 해봤었잖아요. 일단은 뭐 제 글이 아니라 남의 글을 쓴다는 자체가 일단은 그게 힘든 일이잖아요. 내 글은 편하게 쓰겠는데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그분의 생각과 감정을 반영해서 이제 글을 쓴다는 게 약간 이런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한 일이었었고
그거 말고 어차피 뭐 글 쓰는 거는 그들에게 제 옵션을 해왔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인터뷰에서 하면서 그 75세 어르신의 그런 삶의 어떤 경험과 지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되게 배우면서 많이 인생을 공부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되게 보람있고 또 이 대필도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재밌게 하시네, 그죠? 네. 우리 도봉구 자수전 협회만의 그 자랑이 있다면. 네. 일단 뭐 제 성향도 저도 이렇게 5년 넘게 이제 글을 써왔고 제가 블로그 한지 한 7년 됐는데 블로그에 그동안 제가 쓴 글이 11,000개가 넘거든요. 이제 11,000개를 나누면은 뭐 7년 동안 하루에 한 4개 이상 글을 매일매일 써온 거거든요. 이렇게 무식하게 또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쨌든 그렇게 많은 글을 썼던 이유도 이 저라는 사람을 알고 싶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쓴 것도 있고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자서전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뭐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부를 만들어서 각 지부장님도 있고 저희 자격증 이제 받으신 분들이 각 지역에서 그리고 책시 강의나 코치도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점 이제 확대돼 가는 과정에 있고 아무래도 뭐 저도 이렇게 5년 정도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을 또 대부분 책을 쓰고 싶은 분 되게 많은데 턱을 잘 못 넘는 이유가 어떤 아직 뭐 자기는 이런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과 뭐 글을 잘 못 쓰고 이런 것들을 생각 좀 많이 그거를 좀 방해를 하는데 또 제 강점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좀 바꾸어주고 용기를 많이 주고 동기부여를 또 제가 또 잘하는 강점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책이라는 게 뭐 특별히 어렵고 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 누구나 다 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바로 책이고 우리 사람이 인생 자체가 이런 책이라는 저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알려드리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또 내 경험을 담지만 그런 경험이 이 누군가에게는 또 어떤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길잡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함께하는 분들이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잘 녹여내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 강점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 협회와 달리 네. 그 차별화된 경영 방침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뭐 제가 이제 2020년도에 한국 작가협회를 먼저 이제 만들고 운영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고 두 번째 만들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조금 미흡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보완을 해서 서로 이제 함께 이제 성장해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플랫폼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이렇게 한정적일 수 있는데 협회라는 거를 만들면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협회라는 이름을 보고 이런 다양한 문의도 주시고 또 개인이 할 수 없는 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나라에서 하는 그런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요건이 갖춰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외부에서 뭐 다양한 그런 협업이나 이런 사업 제안들이 오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되게 이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현재 작가분들은 네. 몇 명이나 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전국 이제 저희가 자격증 과정을 지금 2기를 진행했었거든요. 자격증 과정. 네. 그래서 그분들은 뭐 특히 회원들은 더 많이 있죠. 실제로 이제 지부장이 되어서 코치나 강의하시는 분들 저희가 1기 때는 저 포함해서 17명이 함께 이렇게 했었고요. 2기 때 이제 7명이 해서 한 20명 중반 정도 이렇게 지부장님들이 있고 회원들은 좀 더 있고 이제 저희도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 자수전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같이 또 나눴을 때도 있고 이제 그러시는 거죠. 네, 주로 뭐 개인적으로 쓰지만은 제가 같이 공저로 자서전을 또 많이 이렇게 썼었거든요. 주로 그 자서전을 원하시는 분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고 싶으신 분들이요. 뭐 일단은 이게 또 혼자서는 이 책이 막연하게 책을 쓴다는 게 그렇죠. 뭐 어떤 내용부터도 그렇고 목차 설정도 어렵고 글쓰기도 어려우니까는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뭐 저희든 어디든 이렇게 조금 경험 많은 데에서 좀 글 쓰는 방법이라든가 목 찾아잡는 법들 이런 주제들을 조금 코칭을 받으시면 조금 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좀 그거를 추천드리는 편이고 그래서 어떤 그런 기획 단계가 거쳐질 때 본인이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많이 잡거든요. 이제 뭐 어린 시절부터 해서 이제 성인 시절, 뭐 결혼 시절, 또 사회생활하고 노년기, 죽음 이렇게 인생이 우리 보통 뭐 생로병사가 있고 그렇지. 뭐 희로애락 이것들이 많이 제가 보신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어떤 과거, 현재, 미래를 이제 쓰는 게 자서전이잖아요. 그렇게 내 삶의 이제 인생을 쭉 적어보고 또 이제 그런 걸 조금 더 넘어서 이제 본인이 어떤 나이가 되면은 되게 삶의 경험이나 노하우, 지혜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자손이나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약간 자기개발 성향도 좀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제 기획과 구성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물론 글을 쓰고 책을 쓰기 위해 용어들을 하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게 자기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게 됐다는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고 또 글을 쓰면서 이게 쓴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의 글을 꺼내는 행위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자기 감정이 많이 정화되고 치유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많거든요. 어떤 모습에서 울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정말 이 자서전 쓰기가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는 네. 것을. 네. 그럼 이제 그 자서전을 쓰고 싶은데 네. 능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할 때 네. 위탁을 해서 이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격은 얼마 정도 가능하고 네. 좀 알고 싶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웬만하면 제가 이제 이런 코치나 가이드 양식을 다 드리면 이제 본인들이 한번 써보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여의치 않는 분들은 뭐 대필 다양한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책에도 크게는 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 그 전자책도 사실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전자책으로 이렇게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종이책도 이제 혼자서 쓰는 개인 책이 있고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공저가 있잖아요. 다양하게 나눠지는데 그런 거는 어떤 각자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고르면 되는데 보통 전자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대1 코칭으로 해서 그렇게 한 3번 또는 4회 정도 이렇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미팅해서 이렇게 출판까지 도와드리거든요. 뭐 전자책의 장점은 또 분량이 적어도 책을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출판비가 1,000원밖에 안 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할 때 코칭 비용 받는 경우는 한 78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요. 이제 종이책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나중에 내가 책을 몇 권 사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뭐 이제 그것도 종이책도 이제 소장용 그래서 소장용이 있고 알라딘 등이 유통하는 출판용이 좀 나눠지는데 뭐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뭐 한 싸게 한 300 정도면은 다 이렇게 책을 유통 출판을 할 수가 있죠. 300 정도면 몇 권이나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한 30권 정도. 30권. 네, 그걸 필요한 본인이 또 필요한 만큼 구매를 하면 되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우리 그 회장님한테 연락하면 바로 연결이 가능하네요, 그죠? 네, 뭐 제가 주로 이걸 총괄을 해서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거리가 멀거나 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리 또 지역에 맞는 지부장님들을 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가 있죠. 아, 그러시구나. 그 작가가 써야 되잖아요, 그죠? 자수전 같은 거는. 뭐 일반인들이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어떤 코칭이나 어떤 틀 가이드를 잡아드리면 이제 윤곽이 생기니까 웬만한 분은 자기들이 다 이제 쓰시고요. 의외로 또 주변에 보면은 이미 한 글을 써놓으신 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원고 있는 분들은 또 출판만 원하시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어쨌든 요 기본 틀을 잡아드리면 대충 감을 좀 많이 잡으셔요. 그리고 어쨌든 이 대필이라는 건 그래도 이 작가가 많이 임금료가 투하되니까 금액이 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그 대필도 되게 이게 하기가 다양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종이책 한 권 정도를 혼자 만들려고 하면은 우리 한글 A4 한 100장 정도 원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호흡이 긴 거잖아요. 보통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잡거든요. 3개월. 네, 그 2달 정도는 이렇게 매주 만나서 인터뷰해서 이제 녹음하고 이제 그거를 와서 글로 정리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고 이제 한 달 정도는 이런 태고나 서로 주고받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 조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뭐 지역이 어디냐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또 포함되고 하니까 대표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는 크게는 이렇게 뭐 한 3개 정도 이렇게 부류가 있더라고요. 대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한 500에서 7, 800 좀 저렴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보통은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고, 또 작가가 되게 어떤 경험이 많고 또 유명하다 3천만 단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되게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이 시장도. 아, 그렇구나. 네, 다양해요. 그리고 저 회장님 직접 그 네. 작품 몇 개나 써보셨어요, 자수전? 뭐 자서전 이름을 붙이지는 않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네이버에 우병아 쳐보면은 여기 제가 쓴 책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혼자 쓴 뭐 개인저서 이런 것도 한 3권 정도 있고, 주로 이런 공동저서를 많이 저는 기획하고 함께 제가 다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다 이름이 함께 쓰는 공동저서거든요. 그래서 뭐 제 혼자 쓴 거는 한 3권, 이렇게 공저 기획해서 함께 쓴 것들은 한 20몇 권 되고, 이쪽에 있는 게 주로 전자책들이거든요. 전자책은 뭐 여기 안 나온 것도 포함해서 한 100권 넘게 이렇게 쓰고 출판을 해가지고, 그동안 제가 출판 거로 한 140, 5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현재 그 자수전협회 그 활동 상황이나 네. 글과 관련된 그 지역사회 봉사활동, 네. 이나 그 시에 기여한 저희 구청에 네. 기여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주세요? 일단 저희 활동상은 계속 이제 협회 쪽에 이런 협회 홈페이지나 이렇게 블로그 보고 문의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 것들 계속 이제 가이드나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외부 교육도 뭐 저나 우리 제 편도 외부 강의도 나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올 초에 거기 부천여성 인력개발센터에 특강을 다녀왔었고, 최근에는 국립중앙 도서관에도 특강을 다녀왔었고요. 지금 한 10월 달에는 화성 시민대학교에 또 특강이 있고, 저희 회원들 같은 경우도 각 지역에서 뭐 울산에 계신 분들은 울산 북구청에서도 강의를 나가시고, 또 용인에 계신 우리 70세 우리 코치 대표님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신학대학교도 강의를 하시고, 또 인생대학에 모여서 또 강의를 나가시고, 이런 이제 외부 강의도 나오고 있고, 또 주변에 이렇게 자서전 쓰기를 원하실 개인들은 또 저희 코칭을 해서 또 책을 쓰게 도와드리는 경험이 있고요. 또 최근에 홈페이지 뭐 연락이 왔는데, 그 노인 인력개발센터에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 공모전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심사해달라는 의뢰도 왔었고요. 다양한 기관에서 이런 자서전 쓰기 교육이나 출판 이런 것들이 협업들이 많이 오고 있고, 저희는 계속 이렇게 뭐 개인들 자서전 쓰기 코치나 강의 출판을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나가서 이제 그런 강의나 교육도 하고, 뭐 다양하게 어쨌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책을 쓰게 좀 쓸 수 있게끔 그런 문턱을 많이 낮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갖고 노하우들을 우리 이제 많이 나누면서 자격증이나 강사 영상을 하면 그분들 또 지역에서 또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들을 계속 이제 해야죠. 이 기회를 빌어서 네. 고군부 자서전 협회를 네.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께 한 말씀 하신다. 네. 정말 이 책을 쓴다는 거는 많은 분들의 꿈이자 희망인데, 그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그것들을 좀 도와드린 거에 되게 좀 자부심이 있고, 저처럼 책이라는 게 특별히 뭐 어렵고 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자체와 내 경험이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는 간접 경험을 하고 공감과 위로를 얻고 정보를 얻고 또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되게 다들 훌륭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편하게 이 자서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한번 녹여보시면은 되게 본인도 어떤 성장과 성취감이 있고, 또 우리 사회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 또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협회 발전을 위해서 그 관계자님들 네. 이렇게 그 정책적인 조언이나 바람이 있다면.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설립이 돼서 아직 1년도 채 안 된 조직이지만은 또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각 지역 지구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각 그 지역에서 이렇게 책을 쓰고 싶은 분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잘 이렇게 모으고 코칭해서 정말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출판의 기쁨을 알려드리는 게 저희 협회의 어떤 설립 최종 목표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 그 자수협회 미래 비전을 말씀하시고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계속 이런 어르신들 뭐 요즘에 저희가 작업했는 게 어떤 82세 어르신 그 산티아고 순례길 갔다 오셔가지고 그런 순례길에 대해 형식도 저희가 만들었고 또 제주도에 뭐 82세 어르신 또 자서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출판을 앞두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책을 쓰고 싶으신 분들 개인이 계속 출판을 도와드릴 거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 도서관이나 뭐 대학 등 대학에 오는 그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저희가 파견해서 이런 자서전 쓰기의 중요성과 방법도 많이 알려드릴 거고 말씀처럼 어쨌든 협회는 조직이 있으니까 뭐 필요한 곳에서는 저희가 뭐 나눔이나 봉사활동 이런 것도 하면서 저는 지금 목표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1일 1책 쓰기를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것도 관심 갖고 있고 전 국민이 1일 1책 쓰기 1인 2책 쓰기. 네, 1인 자서전 쓰기 획기적이네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어쨌든 우리 정부와 협업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가게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건 개인만의 역사가 아니라 나라의 역사예요. 그렇죠. 된다면 예. 와 대단한 포부 가지고 계시네.